산만한 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우리 얘 중에 괜히 막 옆에서 소란 떨고 막 실실 웃고 이런 애들이 이제 산만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한두 번 해갖고 이제 이 경우에도 안 되면은 금세 실패감을 느껴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뭐 어수선한 행동을 하거나 실실 재미도 없는 농담을 주로 일삼는 애들이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정말 우리는 이거를 이 산만형과 충동형이 다른데, 이거는 좀 불안이 많은 네.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금 부잡스러운 행동을 하고, 우리가 흔히 ADHD라고 하는 애들은 이 충동형을 주로 사용을 해요. 생각하기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뭐 저거 하고 싶다 그러면 얼른 그냥 뺏어버리거나 주먹이 나가거나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이제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래서 이런 ADHD 아동이나 아니면 방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충동형 타입이고요. 고집형은 이제 되게 답답해요.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한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계속 같은 방법만 쓰다 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짜증, 화가 이제 많이 나게 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네.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고집형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요. 이제 뭐 누구나 다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이 안에 아이들은 항상 의존적이라고 하니까요. 선생님, 이제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 하면 좀 더 바른 길로 내 자녀를 안내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해결력은 앞서서 기본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능력이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력도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한 능력들이 다 뭐냐? 자기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할 시간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스스로 결국은 생각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가 좋을까라고 물어봐야지 처음부터 이거 해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계속 또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어보는 애가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이가 생각해보고 시작해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아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낯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100%를 다 도와주면 안 되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90%를 도와주되 10%는 아이가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엄마 얘기를 듣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들으니까 뭐가 조금 되더라 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에서부터 문제 해결력은 시작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직접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방을 정리하도록 한다. 네. 그럴 경우에도 엄마가 매번 정리해주면서 저는 그냥 방 정리도 그렇지, 안 하냐 그렇지. 이렇게 네. 하시면은 시집 갈 때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정리정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계획 단계도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다 계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 너 방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너는 어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니? 뭐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이제 도와주는 거고 네. 실행할 때도 계획은 짜놨는데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언제 아니면 몇 시에 시작을 할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봐주고 네. 어떤 그걸 실행을 했으면 평가도 해야 돼요. 이게 약간 틀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니까 너의 계획이 어땠던 것 같아? 해보니까 좀 이게 좀 잘 되디? 아니면 어떤 점이 어려웠니? 만일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그거는 뭘까라고 아이와 충분히 어떤 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한번 엄마가 함께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평소에 의사결정이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간식을 먹을 때도 엄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접시에다 먹을래? 이런 것도 네. 되게 좋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신발을 사러 갈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신발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디자인 중에서 해도 결정해도 되는 것 중에서는 그냥 흔쾌히 아이 보고 그렇죠. 결정하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 의사결정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더 큰 문제도 잘 선택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네. 또 부모가 평소에 문제 해결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제일 부부싸움도 어려운 거네요. 잘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무슨 뭐 마트에 가갖고 뭐를 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때 그 아저씨가 뭐 좀 이런 부분을 해서 엄마가 뭐 이렇게 말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수다스럽게 얘기를 할 때 저럴 때 저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게 제일 이런 거를 다 중요하겠네요. 보고 배운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막 엄마가 능력 있다고 막 아저씨들한테 반말하고 막 이러면 애도 그럼 그렇죠. 그다음 반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골랐다 저거 골랐다 막 이게 아닌가 다시 갖다 놓고 막 이런 예. 것보다는 뭔가 우리 엄마도 명쾌하게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막 옷을 사러 갔는데도
점원이 그냥 권하는 것만 사갖고 와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 어느 그렇죠, 때는 그렇죠. 요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네. 적절히 자기 주장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가 저렇게 그래요. 예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구나 요거를 배운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오늘 배운 건 문제 해결 능력은 결국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좋은 예를 많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앞으로 아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헤쳐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만 생겼다 하면 해결하기도 앞서 금방 포기하거나 얼어붙어 버리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다고요. 오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놀이를 통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의 놀이는 방소국 놀이. 안녕하세요. 즐거운 육아, 행복한 부모, 1일 MC를 맡게 된 준혁이 예은이 아빠 임용태입니다. 처음이라